섹션 7에 무리수 특성과 편의 무리수의 활용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볼 텐데 앞에서 여러분들 문자도 잠깐 중간에 보내드렸는데 내용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수리적으로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이제 함수 자체 우리가 다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 자체가 각각의 함수들의 중요한 세부적인 특성들 마치 지난번에 법 M에 대한 합동식과 같이 세부적인 어떤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 특성들을 갖다가 좀 깊게 다루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루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는 것들은 다른 질문사항을 그때 체크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바로바로 질문하시거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지난번에 마지막에 우리가 봤었죠. 페레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 페레방정식의 쌍곡선 방정식으로서 페레방정식에 대해서 자명한 해와 최소 양의 정수해라는 걸 먼저 살펴봤을 거야. 그치? 방정식의 어떤 하나의 유형으로서 하나의 유형을 만족하는 기본적인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자명한 해라고 했고 예를 들어 이런 방정식 같은 경우에 1하고 0이 무조건 성립하지 D하고 상관없이. 그치? 응? 이거는 이제 이 방정식 자체가 지금 어떤 공통적인 만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D값에 대해서 실수 D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를 만족하는 모든 해의 집합을 갖다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해의 집합들에 대해서 각각의 D값에 실수 D에 대응되어지는 방정식 자체를 하나의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여러분들도 지금 과제 문제 보면서 집합 관련 표현의 문제를 봤었죠. 논술 문제에서는 문제 출제할 때요. 어떤 특정 집합과 집합의 성질, 하다못해 어떤 기하학적인 도형에 관한 문제들도 집합화 시켜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 읽기가 까다로워. 아마 앞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했던 문제에서도 사실 제시문상에 나와 있는 그 각각의 집합들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도대체 이런 표현을 왜 써서 문제를 갖다 출제하는지 이런 게 좀 의심이 들 정도로 사람 괴롭히려고 막 만드는 것처럼. 근데 이 집합적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실 수학적 표현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집합의 표현을 빌어 쓰는 방법들이에요. 아주 세밀하게 정의가 되거든. 작은 요소까지도. 여하튼지 이 D 각각의 값에 대해서 대응되어지는 방정식 혹은 함수 하나하나를 다 원소라는 어떤 집합을 생각하자. 그럼 이 집합의 원소들은 공통적으로 1,0이라고 하는 해를 가지고 있다. 모든 원소들은. 이런 이제 집합 전체의 특성을 갖다 나타내고 하나의 유형으로서. 그 다음에 D값이 정하여지면 그 D값을 만족하는 최소 양의 정수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치? 이 최소 양의 정수에는 뭘 찾아가는 기준이 되어진다? 해 집합. 그치? D값이 완전히 정해지면 하나의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하나의 방정식이 완전히 만들어지면 그 완전히 만들어진 방정식의 XY의 함수 형태로 돼 있죠? 이거는 방정식이라기보다는 지금. 그치? XY의 함수 형태로 돼 있어서 대응하는 해가 무수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해가 존재한다면 무수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무수한 해들의 쌍들이 가지는 규칙적인 어떤 특성들을 찾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출발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하나를 갖다가 어디서 찾는다? 최소 양의 정수에서 찾는다. 그리고 나머지 해들은 그 최소 양의 정수 해와 주어지는 함수적 규칙에 의해서 또 다른 양적 규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뽑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페레방정식 문제의 하나의 수학적 문제의 주장이에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중에 이제 뒤에 제가 논제 뒤쪽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뒤쪽의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제시하는 최소 양의 정수 해를 가지고 제시하는 해 이외에는 정수해로서는 다른 해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까지 증명합니다. 즉 최소 양의 정수해를 가지면 이 방정식, 이 함수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 수소쌍들에 대한 수학적 규칙을 다 하나의 수식의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얘기는 어렵지? 그치? 좀 얘기는 어려운데 결과물을 보고 그리고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있어요.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야. 알겠지? 어떤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러한 최소 양의 정수의 수소쌍이 거듭 제곱으로서 표현되어지는 모든 값들 외에는 실제로 정수 수소쌍의 해는 이 방정식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해들은 이 문제 전체
문제 2에 있는 소문항 1, 2, 3을 통해서 나타나는 오른쪽 페이지 51페이지에 있는 문제 2의 소문항 1, 2, 3까지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결과를 갖다 증명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그동안 써왔던 여러 가지 수학적 증명법까지 활용해 가면서 알겠지? 종합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또 문항간, 소문항간 연계성을 통해서 마지막 문제 2의 3번까지 증명하는 문제 2의 3번을 증명하기 위해서 문제 2의 1번과 문제 2의 2번의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만 문제 3번이 2의 3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문제 2와 문제 3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집합적 표현에 대한 증명에서 주의사항들 한두 가지를 또 점검을 하게 될 테고 또 귀루법의 활용 수화식 부분에서는 귀루법 활용이 굉장히 많다. 알겠지? 나중에 수열 부분에 가면은 수학적 기납법이 거의 90% 이상의 증명법을 차지하듯이 이 수화식에서는 귀루법 증명이 상당히 중요하게 쓰게 되고 여기서도 한두 가지 정도는 이제 수학적 귀루법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을 또 연습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이 다 충분히 다르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던 내용들의 일부를 이제 포함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게 방정식의 최소 양의 정수해야 3과 2는 뭐야? 최소 양의 정수해 1과 0은 자명하네. 그치? 해를 방정식의 형태 D값 세상방식 성립하는 거 얘는 D가 2일 때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이꼴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xy가 최소의 양의 정수의 순서쌍을 갖다 지금 이렇게 기억하고 표현했습니다. 자, 제10은 나에서는 이 페레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학적 규칙성 여기에 일부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런 x 플러스 루트 dy의 n승에 관한 무리수 무리수 xn 플러스 yn의 루트 d와 같은 무리수의 거듭제곱에 관한 어떤 수학적 속성들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항정리라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다루는 요령들을 갖다 몇 가지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이건 작년이 아니라 일주일 된 거야. 지난 시간에는 작년 얘기라고 해도 이번 주에는 일주일밖에 안 된 책이야. 그거 얘기 안 했나? 그까지 했을 텐데. 그래서 1 플러스 y, x1 플러스 y1을 최소 양의 정수의 해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3과 2와 같이 3 플러스 2의 루트 d 이 d, 루트 d는 어디에서 온 거야? 그 방정식에서 온 거지? 방정식의 y제곱의 계수 d에다가 루트를 쓰여서 온 거예요. x1 플러스 y1의 루트 d의 n승을 통해서 얻어지는 무리수 마찬가지로 이것을 거듭제곱하면 어쨌든 어떤 항들로 태어나게 된다? 이항정리를 통해서 봤던 게 그 부분이야. 이걸 n승하게 되면 어차피 루트 d의 항, 무리수, 순무리수 항이 튀어나오고 그치? 순무리수 항 외에 여기서는 이제 정수항이 되겠지. 그치? 정수항이 튀어나오고 묶어서 xn이라고 이렇게 할 때 이때 루트 d의 개수가 되어지는yn과 순정수로서 튀어나오는 xn 이것의 조합들도 마찬가지로 페레 방정식의 해가 되어진다. 그리고 정수해로서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해들만이 유일한 해라기보다는 정수해들은 이 방정식 이러한 방정식에서 얻어지는 xn, yn 말고는 정수 순서상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까지 증명하려는 게 문제 2번의 목적입니다. 알겠지? 문제 2번의 목적이자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해서 얻어낸 xn,yn이 페레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걸 보이는 게 문제 2번이에요. 알겠죠? 문제 2의 2번 오른쪽에 문제 2의 2번은 저렇게 해서 최소 양의 정수의 루트 d의 n승을 취해서 정수항과 순무리수항의 개수화를 뽑아서 짝을 지으면 그것들이 마찬가지로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그 해들 외에는 정수순상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게 마지막 3번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아래 문제들은 풀려 처음에 문제 1번은 풀고서 있는 거고 자,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의 문제들인지 한 번씩 보도록 합시다. 보려고 하는데 안 나오네. 야, 보시니까 뭐가 지나갔네. 뭘 잘못했네.
한다고 그룹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 맞습니다. 혼자 하면 되겠어? 누구 같이 부릴 만한 사람 한 2사람 정도 더. 16개면 3사람? 3사람이면 되겠죠. 아, 저렇게 부리려고? 지정해서 보내면 그냥 가는 거야, 손가락으로? 오늘 그쪽 지역에서 가시라는데. 갔다 오세요. 빨리 안 왔어요. 연락 아직 안 왔어? 네. 연락 오면 가면 되는 거야? 아닌 거야? 아,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아, 그러면 잠깐 기다려. 튀어나가는 모습이 누가 시켜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였어. 수업하기 싫으니까. 아, 그래서 문제 1에서 제시문 나의 정리를 이용해서 d 이퀄 1일 때 다음에 점화식을 유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는 뭐 그냥 봐봐. 근데 이것도 요령이 있어. 이거는 사실 수열의 문제이기도 해. 알겠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보여주고 요구하는 게 뭐야? 이 식의 정체나 형식부터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해야 우리가 뭘 풀어, 어떤 방향을 풀어갈지를 방향을 잡겠지. 그치? 지금 뭘로 돼 있어요? 각각 x, y에 점화식으로 돼 있지. 점화식.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문제에 주어진 제시문 나를 한번 잘 봐봐. 제시문 나가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지금 이렇게 되어짐을 갖다 보이라는 거야. 그치? 제시문 나에는 어떤 규칙? xn 플러스 yn의 루트 d 이퀄 x1 플러스 y1의 루트 d의 n승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알겠지? 그 얘기지? 정리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그치? 이용하라는 얘기는 이미 그게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증명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걸 유도하라 했어요. 근데 주어진 식은 x에 관한 식이잖아. 그래 안 그래? x1, y1은 상수고 어차피 3, 2 d가 2일 때는 상수고. 자, 주어진 식은 xn에 관한 식이고 얘는 뭐야? xn과 n과 n 플러스 1 사이의 점화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떤 문제가 똑같아? 수열에서 일반항을 이용해서 거꾸로 점화식을 만들어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얕은지 제시문 나에 주어진 식은 뭐야? n에 대한 초항과 봐봐. 잘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초항과 xn, n 차항과 n 번째 항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열로 얘기하면 일종의 뭐야? 이 식 하나가. 그렇지. 일반항의 식이야. 제시문 나에 주어져 있는 식이. 일반적 규칙, 일반항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다루는 건 뭐야?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다루고 하는 거는 이건 점화식이죠. n과 n 플러스 1의 점화식이야. 즉 일반항으로부터 점화식입니다. 그게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제시문 나에 성립한다. 일반항의 힘.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 문제 되어버리는 거거든. 뭐 하면 돼요? xn에다가 xn 플러스 1과 xn의 정의식을 엮어서 xn과 xn 플러스 1을 연결만 시키면 되는 문제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xn 플러스 yn의 루트 t 값이 x1 플러스 y1의 루트 t의 n승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걸 뭘로 확장해도 상관이 없다? n 플러스 1로 일반화 시켜서 확장하니까 이거 그대로 성립하죠. 그치? xn과 n과 n 플러스 1에 대한 일반항 2개 쓴 다음에 이 둘을 어떻게 해라? 그냥 그치? 연결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걸 바꿔줘야겠죠? n 플러스 1을 xn과 yn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럼 요걸 분리시키면 되지. 여기가 n 플러스 1이 돼야 되겠네. 그쵸? 분리시키면 되지? x1 플러스 y1의 루트 d에다가 x1 플러스 y1의 루트 d의 n승 xn, yn에 관한 정의에 의해서 이 식이죠? 그치? 기억의 식에 의해서 대입하게 되면
그대로 x1, y1이 루트 t에 요 뒤에 부분만 바뀌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x의 n 플러스 y의 n의 루트. 이거는 식의 변형 문제인 거예요. 다음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수열 문제 나올 때는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유도하는 게 보통의 이제 과정들이잖아. 그치? 그걸 열심히 연습하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일반항과 같은 형태를 주고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거꾸로 점화식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정말 쉬운데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 못 풀 문제는 아니지만. 그치? 응?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되지. 이제 유리항과 무리항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치? 정수항과 그 다음에 무리수항 부분. 그래서 정수항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되게 돼? x의 1, x의 n. 그치? 플러스 d의 y의 1, y의 n. 이게 정수항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루트 d의 무리수항이 튀어나오는 부분. 루트 d의 무리수항이 튀어나오는 부분은 x의 1에 y의 n 플러스 x의 n에 맞춰서 정리하자. 그래서 y1에 x의 n 플러스 x의 1에 y의 n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계수 비교, 무리수의 그치? 특성상 무리수분은 무리수 계수끼리, 정수 유리수 부분은 수유리수 부분끼리 동일이야 함으로. 이거 쓰시고 n 플러스 1 이퀄 올려주겠지. 자, x1이 얼마였어? 3. 그치? 그래서 3xn 플러스 d가 2고 y1이 얼마였나? y1이 2였죠? 그치? 그래서 2는 4야. 4yn. 그 다음에 y의 n 플러스 1은 x1, y1이니까 2의 x의 n 플러스 y의 n, x의 1이 3이니까 3y의 n.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결과는 결과들이 끝나겠다. 정리하는 수학적 순간 1번 문제이기도 해서 간단한 정리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런 n차의 거듭 문제라든지 거듭 제곱 이런 거 다룰 때 이제 상당히 뭐 수학적으로 접근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못한다기보다는 꺼려하는 거야. 잘 피하려고 하고 문제 나오면 이런 거 보면 짜증나잖아, 그치? 자꾸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논술 문제에서는 일반화시키는 문제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n차나 n 플러스 1차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몸에 익혀둘 필요가 있어. 눈에 잘 익혀두고 자꾸 이제 해보고 그러면서 익숙해져야 된다. 됐죠? 자, 어쨌든 뭐 이거는 뭐 단순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제 수열에 관한 수열의 표현에 관한 그런 식변형의 이제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계산으로 봐야 될 게 문제 2번에 관한 건데. 자, 문제 2번에서 이제 전제의 조건의 식이 좀 아직도 연락하나? 내가 또 모르겠지 뭐. 자, 집합 S를 이 표현도 잘 봐봐. 특히 방정식의 해 집합들을 방정식의 해를 나눌 때는요, 논술 문제에서 거의 100% 이런 집합의 표현으로 나눠요. 함수의 해 집합, 대응관계 이런 거 나눌 때. 뭐 내용 별거 안 해. x 플러스 y 루트 2를 원소로 삼는 거죠. 집합에 대한 표현을 볼 때는 반드시 여기 원소하고 조건 갈라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뭐부터 보시냐면 원소가 무엇인지부터 보세요. 조건 먼저 보지 마시고. 알겠지? 도대체 이 집합은 원소가 뭐냐? 이거는 집합 S에 대해서 끝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진행은 잠깐 쉬고 있을게요. 오다가 지나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만나면 하나씩 주면서 와.
근데 5명이나 갈 필요도 있냐? 갔다 오세요. 화장실. 아 화장실. 그래도 화장실 가려다가 뒤로 다시 들어오고. 안 하다가 해보고 좀 합시다. 사실 이 집합적 표현들을 집합적 표현에서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 여러분들 앞에 그 첨사 문제로 해오라고 한 것도 보면 만약 어떤 집합 하나만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뭐 해볼 만한 이런 게 되는데 집합을 여러 개를 준단 말이야. 여러 집합들을 주고 그 집합들 간의 상호관계를 다룬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면은 상당히 이제 껄끄러운 문제들이 되거든. 불편한 문제. 그때 머릿속에 가장 그 집합의 특성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집합의 어떤 조건을 갖다가 먼저 보는 거예요. 조건을 기억하기보다는요. 도대체 이 집합은 뭘 원소로 하지? 요걸 기억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집합의 수는 뭐야? x 플러스 y 루트 2라는 어떤 무리수를 얘기하는 거야. 무리수가 루트 2. 이런 수의 집합이 아니야. 알겠지? 근데 이 형태는 이미 그러면 아 이건 뭐와 관련됐다는 걸 알 수 있어? 제시문 나를 따져볼 때 생각해보면 앞에서 얘기한 페리 방정식이지? 페리 방정식이 해와 관련된 집합이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물론 이 수 자체가 페리 방정식의 해는 아니죠. 그렇지? 이런 수의 x와 y의 쌍이 페리 방정식의 해인 거지. 그렇지? 페리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값들의 형태를 집합 X는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제 조건이 그거고. 실제 조건.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세부적인 조건. X, Y는 반드시 정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방정식의 해의 순수함을 만족해야 된다. 그치? 그리고 또한 뭐다? 그쵸. 무리수 자체를 뭘로? 항상 양수로 만들어줘야 된다. 일단 최소 양의 정수해의 순서상 이상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 이 집합의 원소를 뭐라고 하는 거는 조건보다 그냥 단순히 원소의 형태만 보면 이게 좀 더 폭이 넓지. 이 폭 넓은 요소에 조건이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정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대략 얘가 뭘 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의 원소인지 집합인지를 보려면 그 원소, 집합의 원소가 형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장유소? 뭐지? 장유소이 누구지? 지금 끊어버렸다. 큰일 났다. 엄마도 햄버거 문제 때문에 좀